고! 달슨의 라이브. 자, 위클리 세리아 이번 주제가 뭡니까? 네, 수아레즈. 수아레스는 저 스페인 가지 않았습니까? 네, 스페인은 이제 오늘 이제 오피셜이 났죠. 네,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 났는데 혹시 뭐 위클리 라리가 노리시는 겁니까? 아유, 저는 그렇게 저 바빠요. 오늘도 지금 수업 6시간 영광으로 떠들었어요. 네. 뭘 더 할 그건 없는데 사실 이 수아레즈가 이번에 이탈리아 원래 피를로 감독 때문에 유벤투스 오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틀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게 예, 있었죠. 예, 그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그것도 짚어볼 텐데 결정적으로 이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이 부정 시험을 봤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걸렸어요. 아. 그래서 부정 시험 본 것 때문에 그 이탈리아에서 여권을 안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루이스 수아레스는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꼬마로 이적을 했는데 옵션이 떴는데 요 과정이 참 재밌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되게 기행이잖아요. 뭐 물어뜯는 것도 있는데 자기 국가 여권 받아야 된다고 시험을 엉터리로 부정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 치아레스 전설의 치아레스. 치아레즈. 네, 그래서 그 얘기. 그 많은 얘기를 분들이 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시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참 이 친구는 이적하는 것도 드라마틱하다. 참 야, 예술적으로 이적한다. 그걸 예술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수아레즈가 잘 맞을지 뭐 그리고 과연 이 팀에서는 수아레즈를 얼마나 요청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시메오네 감독 현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직접 봤거든요. 완다 스타디움 가가지고 직관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입니다. 아, 우리 저거도 봤었잖아요. 마드리드 챔스 결승. 아, 그래요. 네. 이게 거기서도 장난 우리 아니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시메오네 감독 지휘하는 것도 보고 네. 저는 최근에 지난 2월에 가가지고도 그 챔피언스리그 리버풀하고 경기 그 결정적인 경기. 시메오네 감독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흐름이 타 아니면 뭐 심판이 어떤 판정을 해 그러면 그러니까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 막 얘기하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돌아요. 관중들이 이렇게 쫙 완다 스타디움 있잖아. 딱 돌아 관중들 보고 저 옷 까만 옷 입고 항상 이렇게 막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막 그러면 막 진짜 경기장이 막 와. 정말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정말 캐릭터가 정말 그 폭발적인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 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천국 아니면 지옥. 잘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고 안 되면 진짜 이제 아틀레티코 진짜 정말 사단이 나는 거죠. 지금 저 표가 지금 이제 그 라리가 지금 득점 순위예요. 그 순위인데 지금 아틀레티코가 3위를 했단 말이죠. 자세히 보시면 GF가 골을 넣은 거고 득점이고 GA가 실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51골 27실점 실점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골득실이 24가 났는데 일단 3위인데 2위하고 골득실이 절반이에요. 일단 절반이고 그다음에 아틀레티코의 장점이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27골을 실점을 했는데요. 그 리그에서 가장 실점을 안 한 게 레알 마드리드예요. 25골. 그러니까 실점률은 2위야. 근데 지금 51골을 넣었어요. 51골이 득점률로 7위예요. 7위. 아, 팀 득점으로. 그라나다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5골 넣어서 이기는 팀은 아니니까. 그런 팀은 아니긴 한골 승부를 많이 하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리그 우승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우승부가 16무예요. 16무. 저게 문제인 거야. 한 골 넣고 잠궈서 이겨서라도 승점을 가져오면 되는데 무가 16개니까. 저렇게 많았나? 무가 홈에서 6무고요. 원정이 10무예요. 원정 가면 무조건 안 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승점을 치고 올라가야 우승을 하는데 여기서는 토너먼트식의 경영을 하는 거죠. 지지 않는 축구. 그러니까 우승을 못 해가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야. 지금 저거는 그 트랜스퍼마크트에서 뽑은 그 442 베스트 11이에요. 이번 시즌. 근데 지금 저기에 수아레즈 이적이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해요.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저기는 순수하게 이적료 순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투톱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수아레즈가 클래스가 있는 공격수니까 물론 쓰긴 할 텐데 주앙 펠릭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제일 많이 돈을 쓴 공격수입니다. 그럼요. 1억 유로가 넘었죠.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어린 선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마르코스 요렌테는 작년에 드디어 이 시메오네가 터트린 선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정체가 돼버리면 더 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감독으로서는 4-4-2를 만약에 안 쓰면 모를까 계속 저거를 돌린다면 이제 수아레스도 어느 정도 주전 경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 또 디에고 코스타도 지금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수아레스의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저기에 써야 되는데, 문제는 스쿼드가 4-4-2니까 아무래도 빠른 역습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수아레스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유일하게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피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이렇게 순간적인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유연하게 빠지는 선수인데 진짜 다다다닥 하는 거. 근데 아틀레티코는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예. 그런데 과연 이 시메오네가 저 추구하는 저 전술과 과연 얼마나 적합할 것인가,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을까 전술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아레스가 원래의 플랜 A는 유벤투스였죠. 이탈리아 가는 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피를로 감독하고 함께 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터진 게 시험 부정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저게 뭐냐면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뉴스로는 그냥 딱 봤는데 사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시험을 뭐 어떻게 했다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냐면 저 시험 부정이 이루어졌던 저 외국인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제가 어학연수한 학교예요. 네, 제가 너무 잘 아는 학교예요. 지금도 그 거기 교수님들이랑 메일 쓰고 친하게 지내요. 아니 수아레스가 시험을 본 학교예요? 네, 학교. 이탈리아어 시험을 본 학교. 수아레스 거기 가서 직접 시험을 본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가서 어학 시험을 본 거예요. 수아레스가. 거기를 나왔어요? 제가 다녔죠. 예. 진짜? 1년 반을 다녔죠. 그러면 저 지금 자료는 뭐예요? 저 지금 보시는 문서는 뭐냐면 페루자 지방 검찰청이에요. 지방 검찰청에서 저기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위에 코무니카토 스탬파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지? 보도자료로 나간 건데, 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지금 뭐 몇 월 며칠 날 페루자 외국인 대학교에서 이 무슨 비자 여권 획득을 위해서 시험을 친 루이스 알베르토 수아레스라는 선수가 저기 있네. 루이스 알베르토 수아레스 디아스. 예. 저 축구 선수, 우루과이 축구 선수 저 선수가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뭐 몇 점을 받기로 이미 교수와 합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취득해야 되는 수준보다도 이탈리아어를 못하고, 그래서 문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시험의 결과가 다 부정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루자 검찰은 지금 그거를 어떻게 돈이 오고 갔고, 뭐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수사할 거다. 이거를 알리는 그 문서예요. 이거 그럼 그게 진짜 검찰청에서 나온 그 문서예요. 저 외국인 학교 제가 다녔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근데 시험을 왜 봤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탈리아에는 아주 독특한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논 EU 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리그에는 없는데 이탈리아만 유럽연합 국가의 국적이 없는 선수는 1년에 3명까지만 영입할 수 있어요. 2명까지만 영입할 수 있어요. 1년에 유럽연합 국적, 이게 이중국적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는데, 이중국적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중국적도 상관없고 어쨌든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 국적 여권만 갖고 있으면 돼. 네. 근데 그게 없으면 1년에 2명까지밖에 못 해요. 1년에 2명이라고 하는 건 궁금한 건, 이면 이제 스쿼드 안에 한 시즌에 2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영입을 한 번 할 때 2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입할 수 있다는 거야? 팀 안에 논 이유는 여러 명이 있어도 돼. 근데 그 해에 영입할 때 그 해의 모든 영입 선수 중에 신입 들어오는, 만약에 지난해 여름에 2명, 이번 겨울에 2명, 뭐 또 새로운 게 2명, 그래서 10명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명이거든요, 한 시즌에. 그래서 그 팀 안에 스쿼드에는 10명, 15명, 20명 있어도 돼. 근데 1년에 영입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선수 쿼터만 2명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등록할 때는 2명만 할 수 있다. 그 해만. 한 번에. 네, 한 번에. 근데 올 시즌에 유벤투스에 이 수아레즈가 영입해야 되는 그 유벤투스에 아르투르 멜로. 네. 브라질 국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맥케니. 네. 미국 국적이거든요. 두 개를 이미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루과이 국적인 수아레즈가 오려면 여권을 이중 국적으로 해서라도 여권을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갖고 있고, 우루과이는 모국이니까 갖고 있고, 그래서 스페인 쪽은 없었나 보네. 스페인은 논이유가 적용이 안 돼요. 이탈리아에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스페인 쪽을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 스페인 국적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수아레스가 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면 됐잖아. 안 했죠. 할 필요가 없었죠. 거기서 나갈 거라고 생각. 이번에
아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면 됐다고? 언어가 통하는 게 더 쉬울 텐데 뭐하러 이탈리아 말도 안 되는 데를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6일까지 챔스 스쿼드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돌려쳐가지고 뭐 스페인 국적 국적을 하면 갖고 되는데 오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이게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이탈리아 따서 그냥 이탈리아 바로 등록하려고 바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근데 10월 6일 그러니까 10월 5일까지가 이적 시장이니까 그거 끝나고 10월 6일에 챔스에서 그 수아레스를 쓰려면 그 안에 국적을 그 획득해서 여권을 갖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 마감일이 10월 6일인 거야. 근데 스페인하고 이렇게 막 돌아오면은 이게 그 시간 내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수아레스는 등록 챔피언스리그를 뛰기 위해서 등록 기간 내에 서둘러서 유벤투스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탈리아 국적이 필요했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학원 대학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그 수아레즈에게 요구했던 수아레즈가 이탈리아 국적 여권을 받기 위해서 요구했던 수준이 B1 수준이에요. B1. 네, 오케이. B1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 합격 그게 났어요. 합격. 그래서 근데 이 합격은 됐지만 합격 발표가 났어요. 합격 발표가 났지만 유벤투스 팀이나 이런 데서도 합격이 곧 바로 여권에 나오는 것을 100%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발표를 하기는 했어.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와중에 뭐가 터졌냐면 그러니까 B1을 따고 이제 여권 신청을 해서 여권만 나오면 등록 딱 하려고 되는 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서류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페루지아 검찰청에서 부정이다. 시험 잘못 쳤다. 컨닝에다가 그 시험실에 들어온 교수랑 서로 이미 교감 있고 그래서 부정을 정리해줘요. 뭐가 부정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 교수와 몇 점을 주기로 했는지가 합의되어 있었다. 야 점수 단합. 그리고 일단 점수를 합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그 교류했다. 점수를 담아한 것도 있지만 문제도 알려줬다. 일단 요 두 개로 인해서 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됐죠. 아, 점수 담합과 시험 문제 유출. 몇 점을 주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험 볼 필요가 없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만약에 이탈리아를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그 오랄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게 처리가 되는데 그 페루지아 검찰 저기서 발표한 문서와 이런 걸 봤더니 그 수준도 아니고 A1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1이어야지 되는데 B1은 통과를 위한 성적이고 네, 뭐 여기서 왔다 갔다도 아니고 아예 그냥 최저인 A1 왜냐면 아까 A1, A2, B1, B1, B2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가장 밑에 단계 가장 그냥 못한다는 얘기네. 사실 근데 저는 이쪽의 시험 범위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저기를 다니기는 했는데 자, 구 박사는 어느 정도 수준?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능력치 시험 쳐서 들어간 게 B2회부터 들어가서 저 밑에 이 하위 스플릿은 잘 몰라요. 저 하위 스플릿은 그냥 이탈리아 유학 가자마자 B2를 저는 B2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하위 스플릿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떤 공방은 이제 조금 남아 있죠. 어떻게 나올지 스페인으로 간 거는 좀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으로 간 거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이거 간 게 아니죠. 사실 뭐 바르셀로나 있다가 바로 옆 동네로 간 거예요. 바르셀로나 있다가 마드리드 뭐 옆 동네 간 거니까 스페인 이쪽에 딱 이렇게 간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꼬마 가서 잘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법리적인 문제는 야 근데 시험 치는데 점수도 담합하고 시험 문제 제출하고 문제긴 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저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팩트로 보는 거예요. 검찰청 공식 그 보도 자료에 나왔다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 관계자들도 막 이렇게 철컹철컹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죠. 막 소환돼가지고. 소환되고 있죠. 얼마나 법적 처리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 어쨌든 일단 계속 조사는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정법. 만약에 이제 그게 다 해결돼가지고 왔다면 피를로는 과연 수아레즈를 잘 썼을까? 여기서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수아레즈는 수하고 많은 명문 클럽 중에서 가장 어쩌면 자기하고 안 맞을 것 같은 팀을 간 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서 나온다면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팀을 못 간 거예요. 어떠서 그렇죠? 아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두줄 수비 사사에 카운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살짝 들었어요. 왜 만약에 유벤투스를 갔으면 잘 맞았어요? 지금 보이는 저 그림 있잖아요. 저게 어디서 가정 논문 그 글이냐면 밑에 이탈리아로 제가 일칼초케 보레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 피를로가 프로 감독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논문 제목이에요.
네. 이게 P 라이센스. 논문에서의 한 장면을 가지고 논문을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피를로의 축구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축구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기 공격편에 있는 그림인데 공격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딱 골키퍼 앞에 3백 세워놓고 맞아요. 앞에 2명 있고 네. 하프라인 위에 5명 올라가 있죠. 왜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밸런스가 저 따위예요? 네, 이게 공격시예요. 공격시인데 지금 왼쪽 옛날 이탈리아가 그 WM 네. 우리 예전에 저 처음 시작할 때 그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거. W에 그러니까 예. 옛날 막 올려놓고 싸우던 거. 그래서 지금 딱 그 여기 메짤라 2명 들어가 있고 양쪽 풀백이 지금 극단적으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네. 공격진 상대방 그 진영에서 이 와이드를 넓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논문을 다 보니까. 저 근데 저 말들은 뭐예요? 프로폰티나. 프로폰티타는 저 깊숙이. 암피엔찬 넓게. 저 또 리피니투라 여기는 마무리. 예. 마무리. 예. 그다음 저 얘기 좀 해. 코스트루치오네는 이제 그 빌드업. 밑에는 코페르투레의 브레벤티테 그러니까 이 그 커버 플레이. 예. 그리고 빌드업도 중시 여기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선발 라인업에 3백을 보통 이제 우리는 3백을 쓴다 그러면은 센터백 3명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피를로가 첫 경기에 3백을 쓰는데 센터백 2명 세우고 센터백 한 자리에 오른쪽 풀백을 썼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벌리고 이렇게 숫자 이렇게 넓고 깊게 들어가는 이런 축구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문장 하나에 뭐가 있냐면 피를로가 논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는 공격수가 어떻게든 뭐 공격적인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공격수가 볼을 갖고 있는 게 좋대요. 자기가 레지스타였지만 레지스타처럼 뒤에서 플레이메이커가 뿌려주는 이런 게 아니라 공격 진영에서는 스트라이커들이 공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바꿔주면서 오른쪽 왼쪽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플레이를 자기는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경기에 보면 맥케니 같은 선수도 약간 젊지만 이렇게 박스 투 박스 활동량이 많고 이러한 선수, 그다음에 라비오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선수를 뒤에 세우고 이제 원래 첫 경기에서 플레이를 봤을 때 왼쪽 그 스리톱의 왼쪽 자리에 램지가 나왔어요. 아론 램지가. 근데 아론 램지가 시작할 때는 왼쪽에 나왔는데 경기가 시작되니까 가운데로 옮겨와서 약간 트레콰르티스타처럼 띄워줬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 띄워주고 호날두는 계속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하고 첫 골도 호날두가 그래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다가 틀려나온 거를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면서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운데로 공격수들을 몰아넣으면서 이 최전방에 있는 3명에서 5명의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거나 위치를 바꿔가거나 그러면은 수아레스가 너무 좋은 거야. 계속 스위칭하고 바꾸고 막 해서 꺾고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돌아나가는 거 빠르고 이러니까 수아레스 막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뭐 가끔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피를로가 만약에 수아레즈가 왔다면 정말 잘 썼을 것 같아.